안녕하세요. 전 미국인이지만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살고 있는 할리예요. 할리가 미국식 이름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별다르게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건 한국 생활을 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있을 땐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부러움이라는 걸 알기엔 제 처지가 좋지 못했어요. 결혼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으로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뒤에서 비웃던 나쁜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국인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후 임신도 했고 안전한 출산 후 행복한 육아를 하면서 시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이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다정한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게 제겐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외모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편이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창시절 다니던 고등학교 홍보 모델을 뽑을 때 선발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제가 제 외모에 대해 자랑하거나 미모로 인해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여학생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아야 했거든요. 매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자고 끊임없는 구애를 받곤 했어요. 학교 축제가 있는 날이면 학교 남학생들 반 이상이 축제에 함께 가자고 신청할 정도였죠.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절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한 남학생 무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거든요. 그들은 제 외모에 대해 논하며 그저 하룻밤 같이 잠을 자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연인을 꿈꾸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 인기가 많다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이 오더라도 듣지 못한 척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저의 속사정과 다르게 여학생들 사이에선 시기 어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답니다. 많은 남학생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한다고요. 겉에서 강한 척 관심 없는 척 굴지만 뒤에서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도도한 척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도 했답니다. 결국 전 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 친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꼭 무리로 다니며 함께 수업을 듣고 활동해야 하는 시간들을 빼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대학에 진학했어요. 1년에 몇 번씩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요. 참석하기 싫어도 참석해야 했어요. 학교 모델을 했다는 건 학교 대표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까지 오는 연말에 큰 모임 같은 경우 빠질 수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여전히 저를 시기하는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했답니다. 문제는 결혼한 이후에도 들어야 했다는 점이죠. 고등학교 친구들과 진심을 터놓고 어울리지 못해 공부에 매진했고 다행히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한국인 남학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금 저와 결혼해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을 그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대준다는 고마움을 알기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남학생이기도 했죠. 전 그런 남편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남자 본인의 외모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어 안달난 게 남자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편이었고 당연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수업을 들으며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수업과 관련된 말 이외에는 별다르게 저에게 하지 않았죠. 전 남편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며 도서관 옆자리에 앉기도 했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주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며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남편은 미안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어렵다며 지나친 관심을 주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상하게 전 그런 남편이 더 멋있어 보였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끈질긴 저의 관심에 남편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학업에 더 열중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혼해 모든 걸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적을 떠나 정말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치열하게 한국인 남편과 토론하고 공부하고 데이트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삶을 모르는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처음엔 동양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눈치였죠. 아쉬울 것도 없고 미국 내에서도 조건 좋은 남자들이 깔리고 깔렸는데 왜 동양인과 결혼하냐는 질문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들어야 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국인과 결혼한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죠. 전 당연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꾸를 한다면 그들은 보란듯이 더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보란듯 제 뒷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남편과 그해 겨울 결혼했고 대학원까지 미국에 머물며 꽤 오랜 시간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매년 동창회에 나가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화제였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날 무렵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냐고 말입니다. 전 대답했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부도 해야 해서 아이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다고요. 꼭 가져야겠다고 서두르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기지 말라고 어떤 약을 먹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이 지나 4년 그리고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직 젊으니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하며 저에게 재촉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달랐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면서도 아직 임신이 되지 않았는지 불임은 아닌지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거 아닌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도도한 척, 관심 없는 척하면서 결국 고등학교 내 남학생들과 밤새 같이 놀았기 때문에 제가 임신을 못하고 그렇게 미국 내 남학생들과 하룻밤을 지낸 게 너무 많아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만나 결혼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죠. 더 이상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할 무렵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한국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한국 남편의 제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내면서 친구들 시기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더라도 한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그 핑계로 모임을 당당하게 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에 있으면 학교 대표였다는 책임감에 전 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갈 테니까요. 알았다는 말을 하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해 시부모님 집에 당분간 머물기로 했어요. 급하게 결정하고 들어가면서 한국인 남편이 살기로 한 집일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6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시부모님 집에서 머물며 세입자가 나가면 리모델링도 하며 조금 천천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 시부모님은 미국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미국인은 개인 대 개인의 느낌으로 동일선상을 강조하는데요. 한국은 달랐죠. 물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보살핌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항상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과일 중 사과를 특히 좋아하는데 한국인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사과가 없는 적 없었어요. 그만큼 전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도 다녔어요. 남편이 임신을 당장 원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면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으면 좋겠다고요. 한의원은 꼭 어디가 아프고 힘들지 않아도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와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여러모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면 좋다는 말도 덧붙였죠. 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 쓰는 절 늘 안쓰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애써 아닌 척 말하는 게 고마웠어요. 전 못 이기는 척 한의원을 다니며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밤에 잠을 자면서 자주 깼는데요. 신기하게 한의원을 다니고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고서는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꼈죠. 당연히 낮 시간에 컨디션이 더욱 좋아졌고요. 한국에서 지내는 건 미국에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더 즐거웠어요. 시부모님이 한없이 사랑을 나눠주시며 무엇이든 다 예쁘다고 해주는 것도 좋았죠. 사실 다 성장하고 난 이후 부모님께 예쁘다는 칭찬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신 불필요한 주위 시선들로 항상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 와 모든 게 편해진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제 외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에 조금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게 오래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천사가 저에게 오게 된 거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미국에선 제 모든 게 관심 대상으로 보여지고 저를 두고 온갖 루머를 퍼뜨리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으니 몸도 성할 리 없었죠. 다행히 한국에서 한의원을 꾸준하게 다니며 치료를 받은 덕분에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반가운 천사가 찾아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먼 타국에서 임신을 한 저를 너무 대견해 했어요. 임신한 내내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다 해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10달이 지나 출산도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출산 이후 의료기관 관련된 조치가 끝나면 연계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해 산모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거든요. 미국에서는 출산을 하고 나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해요. 음식도 평소와 크게 다른 것 없죠. 미국에서는 출산 후 식사가 햄버거나 피자, 스파게티가 되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출산으로 인해 힘을 많이 썼을 산모의 체력이 회복될 수 있는데 집중했어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면 다양한 관리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출산으로 틀어진 골반이 아직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아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머물며 산모의 체력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아기를 돌보는 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전부였죠. 집안일을 하거나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집으로 돌아갔더라도 시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출산 후 천사 같은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남학생들과 문란하게 놀아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친구에게 화상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에 와 한동안 잊고 지냈거든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진 만날 이유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도 아니라 전화 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더군다나 일반 전화도 아니고 얼굴을 보며 전화할 수 있는 화상 전화라니. 언제부터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물었던 사이라고?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내 전화한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출산했을 때가 미국 고등학교 동창 모임의 시기와 겹쳤어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 모임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시간이라는 것도 눈치챌 수 있었죠. 아마 모임을 하다 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의 근황이 궁금한 척 저를 불쌍하게 깎아내리고 싶어 전화했다는 걸 알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사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릴 친구라는 걸 알기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모습을 본 친구는 비웃을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가 씻지도 못하고 지내는 거냐며 비아냥거렸거든요. 전 활짝 웃으며 반갑다는 인사를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아기가 잘 보이도록 비췄죠.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되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아 민망하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미리 알려줬으면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느라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고 말했죠.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에게 아기를 낳았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전 한국에 와 임신하고 출산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라는 이야기도 전했죠. 친구들은 산후조리원이 뭐 하는 곳이냐 물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전 제 근황을 전하고 한국인 시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잘 지낸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저를 시기했던 친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어요. 전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티 내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친한 친구에게 전해 들은 그날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시기했던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대요. 저를 비웃을 생각으로 전화했는데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오히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동창들이 한국으로 시집 가더니 안 씻어도 더 예뻐졌다고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부럽다는 말들이 오갔다고 했어요. 속으로 정말 통쾌했답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과 잘 사는 것이라는 탈무드의 명언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인 남편을 만나고 한국으로 온 게 모두 저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온 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국 여성 할리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기 어린 발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한국으로 온 후에는 시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바탕으로 즐겁고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모 때문에 평가받을 일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배려와 포용력 때문에 미국보다도 편안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과 산후조리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조롱하기 위해 연락했던 동창에게는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임하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이의 질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그녀만의 인생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